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자, 봉욱 민정수석, 대검 차장 출신이죠. 법무부 차관도 했었습니다. 윤석열하고요,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봉욱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봉욱이 낫다, 윤석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했었는데, 참 저희들이 한 조언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윤석열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검찰 개혁을 맡고 있는 오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니 오적 가운데 수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죠.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5명이 지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시연차라든지 검찰 경력이라든지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봉욱입니다. 직위로 보자고 해도 민정수석이 대검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급상으로는 차관급입니다만, 영향력으로 보자면 검찰총장보다 더 세면 세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이 봉욱이 왜 검찰개혁 오적, 검찰개혁을 맡고 있는 5명의 적 중에서도 수괴로 꼽히느냐? 그건 바로 이 봉욱이 이른바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 보안 수사권을 잔존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추측이 많았는데 점점 팩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괴, 검찰개혁 오적 가운데 수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제군요. 그제 검찰개혁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자, 좀 헷갈리는데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있고요. 공소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공소청입니다. 검찰이 2개로 쪼개지죠. 하나가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 이게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고, 공소청은 수사는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봉욱이라는 사람이 이 법 제정에 끼어들면서 구석구석 독소 조항을 끼워 넣죠. 당장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사들의 수사를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일 못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196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196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19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완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내용상 보면은 그래요. 이 196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거셌던 거죠. 지금처럼 하면은 검찰이 전혀 개혁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청이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게 돼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말라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수록 더 강력한 반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사람이 바로 봉욱 민정수석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법을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법무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검찰개혁법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잘 알겠어? 그렇습니다. 민정수석밖에 안 남죠. 게다가 이 민정수석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장난질을 친 게 맞네 싶은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이 장난친 게 맞구나 싶은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이게 공개된 자료들 중에 여러분 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자, 어디 갔어? 예, 커서가 어디 갔니? 커서야 여기 있구나. 예. 자, 이 자료 보셨나요? 중대범죄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이러면서 민정수석의 의견, 중수청의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보직의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고 비법률가들인 수사관을 지휘한다. 뭐 이런 내용. 이게 민정수석의 의견인데 바로 이것이 중수청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중수청은 철저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갑자기 수사사법관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넣어가지고 사실상 검사들의 이직을 용이하게 만들어두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을 장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검찰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 지금도 검찰이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청을 그냥 두 개로 쪼갤 뿐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누가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자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누가 했다고요? 예, 이 문건에서 보듯이 민정수석 봉욱이가 다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1항과 2항으로 나와 있는데 1항은 검사의 수사권, 2항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삭제할 의향이 없다, 법무부에서 삭제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려요. 이 말은 뭡니까? 사실상 검사들의 수사권을 없애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사실, 증거 등을 수사한다. 뭡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죠. 2항, 검사는 이러이러한 때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보완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196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 다 있는데 이걸 없애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안 없애면 검사 수사권 그대로 가져요. 이렇게 되면은 공소청이 말이 공소청이지 검찰청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을 또 만들어. 근데 중수청에 또 검사들이 가. 이른바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뭡니까? 검찰청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지금과 전혀 달라질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 헛소리를 하죠. 그게 어제 박은정 의원과 이게 언쟁이 벌어진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진짜 이 보면 제가 참 열받는데요. 자, 아무튼 자,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상당히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자가 검찰을 맡고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봉욱이죠. 봉욱은 지금 아주 얍삽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윤석열의 재판 전략과 관련해서 분리할 때는 시간을 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이 법조계가 똑같이 쓰는 수법이에요. 뭐 사건 수사가 됐든 아니면 정책이 됐든 아니면 뭐 재판이 됐든 상황이 불리하면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요. 이 검사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들이 필요할 땐 시간 끌다가 지들이 또 기회가 왔다 싶으면 갑자기 초고속으로 막 일을 추진하죠. 예, 봉욱도 지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검찰 개혁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대놓고 부인을 못해요. 거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지들이 검찰 개혁을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검찰 개혁이라는 요구가 잦아들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다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본상 복귀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196조 안 없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얍삽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검찰 개혁의 방해, 이 방해의 수괴는 정성호인데 실질적인 수괴는 봉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특히 제가 봉욱이 장난질을 세게 치고 있구나. 이 중수청법은 또는 공소청법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은 봉욱의 작품이구나 라고 제가 직감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중수청에 생긴 데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입니다. 수사사법관. 상당히 생소한 얘기죠. 수사를 하는데 사법관? 뭐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를 하는데 사법관은 없습니다. 수사와 사법은 상극이야. 수사를 해서 얻어진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이게 사법이에요. 근데 수사사법관이라니 이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희한한 장명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예, 저는 이게 봉욱 민정수석의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일단은 정성호 장관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욕을 봉욱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사사법관.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예, 이건 프랑스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지스트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지스트라는 사법관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판사와 검사를 묶어서 마지스트라, 사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검찰청이 행정부 소속이죠. 근데 프랑스는 검사가 법원 소속입니다. 검사가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부, 법원의 한 부서야. 그래서 뭐 제1재판부, 제2재판부 있듯이 검사부가 또 각 프랑스는 법원에 있어요. 프랑스 대법원에 있는 검사부, 이 검사부의 수장이 누구다? 예, 검찰총장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틀리죠. 우리나라하고는 검사의 이 권한 자체가 틀려. 그죠? 아무튼 그래서 검사와 판사를 일컬어서 사법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제도예요. 다시 한번 프랑스는 검사가 어디 소속이라고? 법원 소속이라고. 네. 그래서 이 판사와 검사를 묶어서 마지스트라, 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식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수사사법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검사라는 얘기예요. 검사. 아니 원래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사법기관이라고 그냥 아주 승격을 시켜놨어. 그죠?
자, 이런 프랑스식 조업법을 가져온 게 누구다? 저는 이게 봉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프랑스 사법 제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저도 이 사람 잘 아는데요. 자, 김종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KBS 이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극우 인사예요. 윤석열하고는 아주 뭐 막역한 사이죠. 이 김종민이라는 변호사가 프랑스 검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이 지식을 활용해서 마지스트라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고 그게 수사사법관이란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택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조업법인데 하여튼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본다고요? 예, 이 사태가 그러니까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의 이 독소조항, 이 독소조항이 바로 봉욱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율하는 사태로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조율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잖아. 이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갈등이 생겼거나 충돌이 생기면은 이 충돌을 완화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민정수석이 이 사태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태의 아주 한쪽 축을 담당하고 있지. 원흉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서서 조율하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즉 봉욱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런 이 공수처법 그리고 중수청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들,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들, 그 지적들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 바로 봉욱이다. 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게 아주 온화해 보이죠. 의견조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예스맨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슴속에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검찰을 위해서 검찰스러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검찰스러운 방식으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리하면 시간 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다시 한번 봉욱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1965년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한 기수 차예요. 이 봉욱 민정수석의 아버지는 장기신용은행, 지금은 없어졌죠. 장기신용은행의 행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 법무관으로 뭐 근무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대. 참. 대검 공안기획관도 했고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안, 특수, 법무실,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로 보자면 기획, 공안, 특수 다 거친 겁니다. 두루 섭렵한 거지. 그래서 봉욱은 일찌감치 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아마 봉욱이 검찰총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집안부터가 빵빵하죠. 아버지가 은행장이라니까. 아버지가 은행장이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집안이 빵빵하겠어. 장난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경력도 스펙도 아주 고르게 쌓았네. 그럼 다음 차례는 뭐야? 대검 차장이었으니까 다음에 검찰총장이었겠죠. 근데
그 검찰총장 자리를 이제 윤석열한테 뺏긴 거야. 아무튼 봉욱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봉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은 대목이 있죠. 아버지가 부자였다. 뭐 이것까지는 그래요. 뭐 태어난 걸 어쩌겠어. 군 복무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야, 이거 특혜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김앤장입니다.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김앤장 변호사를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온 겁니다. 사실 김앤장 같은 데가 우리나라 검찰개혁을 망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5대 주요 특검, 5대 주요 로펌들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을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진할 경우에 사실상 로펌의 역할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펌들이 지금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검찰 출신 전관들이 쓸모가 없어져. 그러니까 로펌들에서는 죽고 살기로 덤비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봉욱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오적입니다. 성상원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경찰청 대검 차장 이거 물러났죠. 그다음에 김수홍 검찰 과장 이 4명과 함께 바로 봉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적이에요. 봉욱은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엄청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봉욱의 부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신용은행 그 은행장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아마 산업은행으로 합쳐졌나? 아마 그럴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빵빵한 집안이에요. 엄청 빵빵하죠. 그러네요. 자, 이런 사람이 검사가 됐으니까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예일대를 나온 학구파로서 장기신용은행장인 봉종현 씨가 자신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중에 이런 거죠. 그리고 처형은 판사래. 그 다음에 동서지간이죠. 처형의 남편은 BK 성형외과.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 중에 되게 대형 성형외과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BK 성형외과죠. 뭐 광고, 라디오 광고도 참 많이 합디다. 자, 이 BK 성형외과 원장이래요.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봉욱의 처갓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젠가 어느 신문에 나온 부고입니다. 예상해 전 인천변호사회 회장 별세. 쭉쭉쭉쭉쭉쭉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 예지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 다음에 봉욱 울산지검 검찰청 검사장. 네, 이렇게 뜨죠. 야, 집안이 엄청 빵빵해요. 그리고 김지수 법무법인 공감변호사. 와, 김병건 BK 성형외과 원장. 와, 뭐 집안이 전체 참 빵빵합니다. 그죠? 장인도 변호사. 아마 며느리인 것 같은데 며느리도 변호사. 그 다음에 아들도 변호사네. 뭐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바로 예지희 판사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 부장판사입니다. 역시 여의도고등학교를 나왔대요. 사법연수원 22기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합니다. 자,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지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지 판사는 2020년에 창원지법 근무한 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근무했어. 대단해. 미스테리하죠. 달리 말하면 뭐다? 이런 사람들은 귀족 판사라 부르죠. 법조계에서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사위니까 봉욱 역시 얼마나 귀족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뭐 말 다 했지.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뜻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이나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소개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살 것 같은데 이 예지희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게요. 예지희 판사는 2014년경인가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깨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재판을 누가 맡았다고요? 예지희 판사였습니다. 예지희 판사. 그래서 뭐라고 판결 내린다? 원세훈의 이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예, 특별히 문제될 법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 원세훈의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 원세훈이 무슨 말을 했느냐? 교육감이 좌파. 만약에 교육감이 좌파면은 국정원 직원들 니들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가지고 로비를 좀 해라. 전교조가 불법적인 노조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 전교조는 불법적인 노조다. 민노총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노동조합들 탈퇴시켜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전교조는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누가? 예지희 판사. 봉욱의 처형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봉욱은요 검찰청 내에서 경제 공부를 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또 이끌기도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폭탄주 대신에 책을 잡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다? 지네 아버지가 은행장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참 빤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본인은 이 첨단 수사의 범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대검의 첨단 기술 유출 범죄 한 라인을 가동을 하는데 당시 이 센터 개소식에 검찰총장, 중수부장, 최동욱 중수기획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귀족 검사였던 거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귀족 검사인데 이 사람은 태광그룹이라든지 한화 이런 것들 막 수사하기도 하고요.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임창욱 회장 등 이렇게 관련된 이 재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많이 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재계 관련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욱은 사실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한 거지. 자, 이게 봉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맡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이 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은 말이 좋아서 준법감시위원이지 사실은 삼성의 로비스트입니다. 법조계 소속의 삼성 로비스트, 이들한테 주는 명칭이 준법감시위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김현장에 간 겁니다. 근데 이 봉욱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대법관 후보가 돼요. 참, 한 난리도 났었죠. 항상 이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뜻에 맞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봉욱 내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봉욱이 있는 자리는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아닐까 저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이크가 찌지직거립니까? 마이크가 새 마이크고 이게 유선이라 찌지직거릴 리는 없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있나요? 마이크 잡음을 좀 잡아달라고요. 이게 마이크가 잡음이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은 이게 참 마이크 잡음 없다고 해서 요거를 했는데 또 일어서면 잡음이 생기나요? 이게 지금 네. 그랬군요. 예. 지금은 안 난다고요.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고요. 예, 이게 양선적인 찌지직 소리 때문에 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찌지직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유선 마이크로 바꿨는데 또 선이 끌려서 그런 것 같다고요. 참네. 스트레스 받네. 이 찌지직 예,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 찌지직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또 소리가 난다니까 참 답답스럽네요. 지금은 안 내야 될 텐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자, 오밤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잡음 이제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지직을 차단해야 지금 안 난다. 그냥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봉욱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뻔한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지금이라도 봉욱 이제 내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민주시민들의 분노만 더 키울 따름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